자, 올해 2020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가 바뀌는 부분이 조금 올해 좀 있어요. 좀 이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올해 의료비 공제는요, 산후조리비가 포함됩니다. 원래는 이제 산후조리원에다가 지급한 거는 이게 병원에다가 지급한 이제 질병 이제 치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이제 지급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200만 원까지 이제 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이 산후조리비에 대한 공제는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하기 때문에 또 총급여 요건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산후조리비의 공제가 200만 원이 이제 연간 200이 아니라 출산 1회당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제가 보면은 개정될 때 출산 1회당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에 출산은 1회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될 텐데, 네, 간혹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치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회까지도 가능하니까 4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3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2회 정도. 그래서 출산 1회다라고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조문사항 보면은요, 출산 1회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혹시 유산하시고 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해당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법조문에 명확하게 출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 후에 잠깐 이제 휴가를 쓰고 산후조리를 하셨다. 그때 수령 비용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먼저 의료비 세액 공제 올해 변경되는 거, 산후조리비가 공제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좀 많이 개정되는 사항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실손의료보험금 있죠.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손의료보험금 많이 보험 많이 드셨나요? 예, 저희 가족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실손의료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옛날에 굉장히 잘 들었는지 보장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다치면은 뭐 보험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실손의료보험 다 나오는데, 저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들어줬어요. 대신에 저는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죽으면 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제 자, 우리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병원비를 내도 사실상 그 보험금을 타서 낸 거니까 내가 낸 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올해 새로 생긴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과거 대략 한 2005년 정도 그때 부분부터 이미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규로서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 타신 거 공제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꼭 강의를 듣는 중간에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걸리던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봤는데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도 이제 타서 그냥 했는데 한 번도 연말정산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분위기를 흐르는 거예요. 강의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는 탈세를 했는데 안 걸렸다고 막 간증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지가 뭐가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는 걸렸다고 그러게. 실손의료보험금을 타서 작년에 누구가 한 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보험금 타갖고 보험금도 타고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의료비가 얼마 정도, 보험금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2천만 원 받았대. 그러니까 걸리지. 너무하잖아, 그죠? 그 정도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예규로서 지금까지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은 명확하게 의료비 세액 공제할 때 차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시행령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우리 실무자들이나 연말정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예규에 있든지 시행령에 있든지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별로 큰 느낌은 없겠죠? 그래서 아마 곧 서식이 개정될 거예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개정 서식,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개정될 예정인데요. 실손의료보험금이란 칸을 만들어서 차감하는 난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곧 연말정산 이제 실제 실무하시고 할 때 보면은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에서 쭉 조회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실손의료보험금을 넣어서 차감을 하고 신고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계속 자기는
안 하겠다, 챌린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일단은 그 이제 법제도를 같이 정비한 게 뭐가 있냐면, 국세청에서 이거를 검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실손 의료보험금 이제 탄 금 자료들을 보험사로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다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전송하는 그런 법제도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홈택스에 들어가면요, 본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마이 홈택스 있잖아요. 많이 가보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말고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본인이 1년 동안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 조회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메뉴가 없어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 현재는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아직 없는데, 홈택스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1월 15일, 2010년 1월 15일부터 그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인데,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실손 의료보험료 지급 결과 조회라는 메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실손 의료보험료 지급 결과 조회. 마이 홈택스 안에.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만큼을 이제 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돼. 연말정산 하는 데서도 서식에서 빼는 칸이 있어. 이러면은 안 빼기 어렵겠죠. 그래도 안 뺄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무상 적용할 때 약간의 어려운 점이 생겨요.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냐면, 이 실손 의료보험금이라는 게 의료비가 발생한 그해 꼭 타야 되는 게 아니라 2년 내에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올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거는 올해뿐만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같이 조회돼요? 과거에 2018년도나 17년도 의료비도 같이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혹시 연말정산할 때 안 빼고 그냥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입장은 18년도와 17년도를 수정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산세도 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홈택스에서는 총액 자료만 받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연도별 자료를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해서 그거를 나눠서 각각을 수정 신고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말정산 책 쓰시는 우리 회계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계속 얘기하고, 이게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책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국세청에 전화해봐요. 전화해서 막 확인해보고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까지는 나와 있냐면, 이게 공식적인 답변까지는 안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냥 올해 의료비에서 빼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식상으로 보면 그 실손 의료보험 조회 어떻게 해요? 올해 발생한 거 그냥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빠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세청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도 그거를 검증할 길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당해연도 발생한 거에서 빼면은 이제 그걸 이제 가능할 걸로도, 이제 간편법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게 보험금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게 200이에요. 근데 올해 발생한 의료비가 300이면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만 신청하면 돼요? 100만 원만 신청하면 되죠?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봐요. 올해 의료비 200 발생했는데 300이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의료비 세액공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다 연말정산할 때 얘기해요. 올해 안 받을게 봐줘, 이렇게. 그 돼요, 안 돼요? 이 100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넘어가는 거. 그 100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 들어가서 또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남은 100은 과연 2018년도 건지 2017년도 건지 어떻게 계산해요? 선입선출법? 이러면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지금 표정 보니까 그따위 거 알고 싶지 않다,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올해부터 이게 조회가 되니까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빗발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신 이제 저자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계속 꼬치꼬치 물었대요. 물었더니 국세청에서 귀찮았나 봐요. 126번으로 전화해라. 그래서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써놓으셨죠? 126번에 전화하고. 그래서 저자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뭐 그래? 전화하라고? 알았어. 내가 책에 그렇게 적어버린다. 그래서 적어버리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을 거면서. 전화도 연결, 그 홈택스 때는 엄청, 특히 연말정산 때는 전화 연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이 돼가지고 좀 현장에서 혼란이 이런저런 이제 경우의 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란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부터는 옛날처럼 생각해서 실손의료보험 그거 안 빼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홈택스에서 줘야 된다.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말은 뭐예요? 이미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서식에도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빼서 신고 연말정산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 바뀌는 부분 크게 두 가지. 산후조리비 추가와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내역 설명드렸습니다.